주로 우리 후보자의 사상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좀 듣기 거북하십니까? 어땠습니까? 좀 거북하십니까, 듣기? 아니, 저는 얼마든지 이런 정치적인 노선이나 또 정책적인 입장, 또 그 네, 간단히. 근거가 네, 되고 있는 이런 크게 문제들에서 거북하시진 않으시죠? 예, 그렇게 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습니다. 저에 대해 전향을 요구하는 이것에 그거는 대해서 제가 알겠어요. 받아들일 제가 수 없는 거 묻는 아니겠습니까? 질문에만. 예. 그러나 저희 당 의원들이 이 사상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인영이라는 정치인을 딱 떠올리면은 이미지가 반미라는 이미지 혹은 또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미지가 자연히 떠오르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인영 후보의 과거 삶의 궤적을 들추어 보더라도 반미 자주화라는 노선을 신봉했던 전대협 학생운동의 리더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깊이 모르는 일반 시민들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이러한 검증을 위한 질문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원님, 자, 제가 그런 10초만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 답변 시간 드릴게요. 제가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오늘 우리는 과연 이인영 후보자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적재적소의 인물인가, 적시적소의 인물인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제 바라건대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그 소명의 기회를 통해서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무엇보다 존중하는 공직자입니다. 라는 말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좀 해주었으면 그러면 모든 오해가 다 풀릴 것인데 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학생운동 우리 하실 시절에 저는 아마 고려대학교 앞에 가서 그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아무튼 반미 자주화라는 노선의 학생들이 많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엊그저께 어저께인가요? 우리 후보자께서 한미 군사연합훈련 이건 개인적으로 좀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썩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이것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려고 하는 인물이 이런 문제를 저렇게 기자들에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기할 수가 있는가. 이런 자세보다는 훨씬 더 진중하고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연기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공중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의견이 좀 무리한 겁니까? 좀 더 신중할 수는 없었습니까? 앞에 말씀 답변까지 조금 포함해서 잠깐 아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시면 제가 질문을 못하니까. 네, 절대로 길게 안 잘 하겠습니다. 아시면서. 사상 검증을 하는 것과 사상 전향 여부를 여기서 논란을 벌이는 사상 거는 전향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하셨죠. 아니, 앞에 내가 다른 안 했습니다. 내가 네. 안 했고 그분은 네. 분명히 제가 네. 반미 자주화 노선이라는 얘기했지 내가 뭐 주체 사상이나 주사파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제 발언을 제 질문을 확대 해석하지 말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 질문의 연장선에서 한미 연합훈련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그 통일부를 떠나서라는 그 토까지도 제가 분명히 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경솔한 것으로 보셨다면은 뭐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뭐 오케이. 주의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두 번째 질문 좋습니다. 고마워요. 그런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그 후보자 과정에서 여러 번 그 대북 관련 남북 교류 발전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창의적으로 어기겠다는 다짐 아닌가.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어겨가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원비어법에 의한 제재 이렇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2중 3중으로 촘촘한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 주에 추진하게 될 이러한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대북 제재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꼭 중시해서 가겠다. 그리고 모두 발언해서 제가 제 귀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미의 시간은 가고 남북의 시간을 열겠다라고 발언하신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근데 이것도 저는 현실 인식이 명확하게 균형 잡혀 있는 인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이 문제가 어디서 불거진 겁니까? 본질의, 남북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북핵 문제예요. 이 창의적 해법을 얘기를 할 때 저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면 오히려 북핵 폐기와 북한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을 먼저 얘기해야 된다라고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폐기와 북핵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은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남북 교류 강화의 창의적 해법보다 먼저 얘기해야 옳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 간에도 직접적인 대화 의제가 돼야 한다는 점, 이런 점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더 넓고 더 깊은 해법으로 우리 정부가 접근했었고 그 과정에서 촉진자로서의 주도성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 간에는 예를 들면 인도적 교류 협력 등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신뢰를 확보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그렇습니다.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이게 제 생각이었다는 주십시오.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하시죠. 왜냐하면 계속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다음에 이상민 의원님 시간 잘 맞춰주세요. 예, 저 후보자께 축하드립니다. 제가